네, 여러분 오늘 정규제 칼럼은 김인식, 강만수, 남상태라는 제목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아주 재밌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조시 줌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칼럼인데요. 브렉시트에 대한 암울한 전망들, 과장되었던 것일 수도 있다. Forecast of Brexit gloom may be overdo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제가 하늘은 무너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브렉시트 얘기가 나오면서 뭐 브렉시트가 뭐 세계 경제를 뭐 쥐고 흔들 거다, 뭐 세계 경제를 완전히 파국적 상황으로 몰고 갈 거다, 브렉시트가 나면 영국이 뭐 완전히 망하지 않겠나, 뭐 맙소사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언론에 소개가 되고 그 브렉시트의 미래를 불안하고 불안정되고 또 마치 브렉시트한 영국이 굉장히 무슨 경제적 징벌을 받아야 되는 것 같은 또는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저주하는 이런 분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은 웃기는 얘기였다. 하늘은 무너지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쭉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경고의 수위를 높이기 위해 재앙의 가능성을 부각시켜 왔다. 뭐 2010년에서 12년 사이 미국도 그랬고 그리스에 대해서도 그랬고 그리스는 아직까지도 파산하고 있지 않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2달이 지났다. 갈수록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침체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사라지고 있다. FTSE 100 지수도 사상 최고치에 오히려 근접한 수준을 기록 중이다. 소매 판매 역시 투표 직후 급락했지만 8월이 되면서 상황이 급격하게 반전되었다는 통계가 최근 발표되었다. 7월에는 영국의 실업수당 청구자 수도 줄었다. 브렉시트 투표 때문에 일자리를 줄이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건설 업체들도 주택 구매는 여전히 활발하며 오는 가을 판매도 밝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브렉시트의 충격에 대한 암울한 전망은 과장된 것이고 별일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해왔습니다마는 2달여 만에 저의 분석을 지지하는 현실과 또 칼럼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규제 칼럼은 지난주 금요일 날 김인식 바이올 시스템즈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 김인식 대표가 구속된 사건에 관한 논평입니다. 우선 그 논평 들으기 전에 이 김인식 대표라는 자는 한때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수석 기자로 들어와서 10몇 년인가 근무하고 9년 전에 8년 전인가요? 회사를 떠났습니다. 물론 이 바이올 시스템즈라는 회사를 창업하기 위해서죠. 그 당시 김인식 대표가 이제 생산기술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전문가들하고 같이 소위 그 바이오 에탄올 연료를 개발하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정말 뭐 그 친구 기자로서도 유능하고 굉장히 뭐 활발한 기자였습니다마는 기자직까지 던지고 저에게도 정선배 제가 죄송합니다만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왜 그만두냐? 제가 한번 제 인생을 걸어보겠습니다. 그 기술은 어느 정도냐?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한번 젊음을 바쳐서 도전해 볼 만합니다. 기술자들은 확보되었나? 예, 뭐 이런저런 전문 기술자들이 확보되었습니다. 제가 세계적인 바이오 에탄올의 일대 혁신을 한번 가져오겠다. 그동안의 바이오 에탄올이라 그러면 옥수수,
뭐 이런 것으로 했는데 옥수수나 이런 식량으로 바이오 에탄올을 소위 알고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바다에 있는 우뭇가사리는 이제 자연 상태에서도 굉장히 정식이 잘 되기 때문에 우뭇가사리를 대규모로 양식을 하고 그 우뭇가사리로 바이오 에탄올을 만들면 에탄올 톤당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낮출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정말 젊은 인생을 한번 던지겠습니다 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지난주에 그리고 이제 저하고 만나 얼굴 본 지가 오래됐죠. 뭐 회사 떠나고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한 8년 9년 된 것 같습니다. 그건 뭐 10년도 다 된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언제 그만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회사는 2009년에 생겼습니다. 바이올 시스템즈. 그 지난주에 구속이 되었어요. 구속된 사유인즉슨 남상태 대우조선 해양, 대우조선 해양이 지금 엉망이고 남상태라는 전 사장이 말하자면 비리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이 이제 그 비리를 쭉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남상태가 이제 내가 몇 가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검찰의 추궁이 들어오니까 그것은 강만수가 시켜서 한 거다 라고 이제 검찰에 얘기하면서 검찰에서 강만수 전 MB 시절의 재무장관이고 MB 시절의 산업은행장을 지냈던 강만수라는 분을 엮어넣는 작업에 들어갔죠. 그래서 그 강만수가 남상태가 바이올 시스템즈라는 회사에 44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가 강만수가 시켜서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증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검찰에서 이 바이올 시스템즈라는 회사를 덮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회사가 그 투자 유치를 할 때 약속했던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사항들이 있는데 그 여러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김인식 바이올 시스템즈 대표가 그 남상태를 상대로 사기를 친 거다 하는 이제 사기 혐의로 김인식을 엮어넣은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쓴 칼럼은 무슨 김인식을 보호하거나 강만수를 보호하자 이런 뜻이 아니고 검찰이 어떤 벤처 비즈니스를 다룰 때 목표 달성에 미달했다든지 또는 과잉된 목표를 설정한 것 자체를 그 과잉이 크다고 해서 또는 과장이 일부 있었다고 해서 사기죄로 처벌을 해버리면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벤처 비즈니스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목표에는 항상 의혹치가 들어있고 우리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 보고서로 그 누구도 자금 지원이 안 되죠. 그게 현실입니다. 내가 이런 지금 바이오 테크놀로지, 소위 바이오 에탄올 사업을 하는데 지금 기술 수준으로 보면 앞으로도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쓰면은 누가 거기 돈을 주질 않죠. 그래서 이제 이 바이오 기업은 굉장한 리스크가 있고 그 자체가 여러 가지 논란을 항상 무수합니다. 그래서 이 벤처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하기가 어렵고 벤처 비즈니스 100건의 투자 중에 3%만이 본전을 건지고 그 3% 중에 또 뭐 극히 일부가 대박이 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한국에는 이 벤처 비즈니스 자체가 성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벤처 투자라는 것 자체가. 그 검사들이 나서서 이렇게
약간만 과장된 얘기가 있어도 사후적으로 실패하거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바로 잡아서 사기죄로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 그 누가 벤처 비즈니스를 하겠는가 하는 얘기로 썼습니다. 그래서 검찰들이 그 강만수가 김인식의 기업에 대해서 강만수가 남상태로 하여금 돈을 주도록 한 것으로 엮어 넣기 위해서 김인식을 친 것 같은데 이것은 잘못되었다. 또 논리적으로도 잘못되었다는 요지가 제가 쓴 기사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법논리를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생각의 훈련에는 좀 도움이 됩니다. 지난 주말 바이올 시스템즈라는 작은 회사의 대표가 사기죄로 구속됐다. 남상태 전 사장 재직 시절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44억 원의 투자를 받았는데 이것이 사기였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회사 대표 김인식은 바이오 에탄올을 상용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능력이 없는데도 상황과 상용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남상태 전 사장과 대우조선을 속여 투자를 받았다. 이 사건을 논하기에 앞서 김인식 대표가 오래전에 퇴사한 한경 기자 출신이라는 사실을 미리 밝혀두는 것이 좋겠다. 2009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다른 많은 창업기업들이 그랬던 것처럼 숱한 우여곡절을 겪어온 것 같다. 우뭇가사리로부터 바이오 연료를 뽑아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업이 되겠다는 꿈은 그러나 지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회사 대표가 사기꾼이 됐으니 타격이 클 것이다. 해조류에서 바이오 에탄올을 뽑아내는 원천 기술은 보유하고 있지만 실험실에서의 기술이었을 뿐 상업용 양산 기술이 없었다는 점. 필리핀에 10만 헥타의 우뭇가사리 양식장을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확보된 면적은 55헥타에 불과했다는 점. 매일 20톤의 해조가 필요했지만 실제 이 회사가 실험에 사용한 해조는 모두 합쳐 44톤에 그친 점 등이 사기였다는 것이다. 검찰 발표를 들으면서 오히려 이 회사가 꽤 기술적으로 앞으로 나아갔구나라는 정반대의 생각을 갖게 되었다. 실제로 저는 검찰의 발표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땅이 바다 양식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55헥타나 되는 엄청난 바다 양식장이 확보가 됐고 또 완전히 상용화 기술은 아니지만 실험실에서는 성공이 되어 있는 기술이고 또 실제 실험도 44톤 같으면 상당한 양이잖아요. 그걸 실험을 다 했고 물론 이제 이게 목표다 또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 데는 못 미치지만 전혀 그게 없거나 사기칠 의사가 있었거나 이렇다고는 보기 어렵죠. (1%의) 가능성에 목숨을 거는 것이 기술 벤처라는 것을 생각하면 회사를 설립한 지 불과 3년여 만에 놀라운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이 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것이 옳았는지는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투자가 사기의 결과였는지는 논란거리다. 이 기술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차세대 기술로 지정할 정도로 정부 역시 강한 의욕을 보여왔다.
정부는 이 바이오에탄올 산업을 반드시 육성해야 되는 필수 사업으로 지정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 하는 회사는 이거밖에 없는 거죠. 국책연구소의 젊은 연구원들도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나와 인생을 걸었다. 벤처기업의 사기란 무엇인지, 그리고 사기칠 의도가 없는 사기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다. 검찰이 김인식을 엮은 것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을 치기 위한 일종의 걸쇠로 보지만 강 회장을 사기 공범 아니라면 다른 무슨 죄목으로 처벌할지도 궁금하다. 문제는 남상태의 증언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순이다. 만일 남상태가 강만수의 강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회사에 대한 투자를 결정했다고 주장한다면 김인식의 사기죄는 무죄가 된다. 김인식이 사기쳐서 돈 준 게 아니고 강만수가 강압을 해서 준 돈이다. 그런데 검찰은 지금 대우조선의 투자는 김인식의 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만일 사기로 결론이 난다면 이번에는 강만수의 강압 혐의가 무죄가 된다. 검찰 설명으로는 대우조선 실무선에서는 투자에 반대했다는 것인데 그 경우라면 역시 사기 혐의는 무죄다. 실무자들이 반대했는데 회사가 상의를 당했다는 것은 아주 웃기는 주장이 되고 만다. 결국 사기가 무죄가 되거나 강압이 무죄가 되는 일종의 양자택일 딜레마 게임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검찰이 무분별하게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도 문제다. 만일 기술의 완성도가 낮고 장차의 계획이나 의도만으로 투자받는 행위를 사기로 규정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모든 벤처를 사기죄로 예비 검속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사업 내용이 이미 충분히 투자할 만한 단계로까지 완성되어 있다면 이번에는 그 기업이 이미 벤처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야 마땅하다. 이 역시 모순이다. 검찰이 적시한 사기 항목들은 누구라도 간단한 실사만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서 양식장을 얼마를 확보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확보한 것은 55헥타르에 불과하다. 그럼 가보면 당연히 아는 거다. 이런데 무슨 사기냐 그게. 실무자들이 반대했다면은 반대했는데도 위에서 돈을 주었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사기냐. 실무자들이 다 아는 건데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이런 얘기입니다. 실험 실적이나 우뭇가사리의 재배 면적 따위는 초보 수사관이라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무슨 사기냐 이거죠. 지금 김 대표나 강 전 행장을 옹호하기 위해 장황한 논리를 펴는 것은 아니다. 검찰의 설명대로라면 앞으로는 성공한 기업이 아니면 그 어떤 벤처도 쉽게 투자를 받을 수 없다. 아니 받아서는 안 된다. 사업 전망은 불투명하고 내일에 대해서는 절망만이 드리워져 있는 것이 벤처의 현실이며 본질이다. 과감한 계획이라는 것과 사기는 종이 한 장 차이다. 누구라도 그 1%의 가능성에 미래를 걸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다. 바로 그 99%의 실패 가능성을 지금 검찰은 원천 부정하고 있다. 짜맞추는 수사라는 것은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사실 수사를 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벤처 비즈니스 못합니다. 검찰이 요구하는 프로스펙터스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검찰이 이런 정도는 사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투자할 투자자를 한국에서 구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인정받을 만한 숫자를 만들어라. 그럼 이미 벤처가 아니죠. 사실 우리나라 법이 또 검찰이 경제적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한 투자는 대부분이 무조건 업무상 배임에 걸립니다. 당신이 이런저런 투자를 결정했지? 예, 그렇습니다. 이 투자가 만에 하나 실패할 가능성도 있는 줄은 몰랐나? 당연히 알죠. 사업은 실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너는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투자한 거지. 그렇습니다. 그 배임이죠. 야, 실패할 가능성도 있는데 투자하면 어떡하냐? 그럼 너는 회사 돈을 날려도 좋다는 결정과 마찬가지 아니냐? 그 업무상 배임이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잡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성공한 배임조차도 처벌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업무상 배임은 처벌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게 업무상 배임은 처벌해서는 안 된다. 그 업무상 배임까지 처벌하게 되면 아무도 투자를 못하는 거죠. 당신 실패할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나? 실패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사업가가 누가 있어요? 그래도 성공할 가능성이 49%고 실패할 가능성이 51%라고 하더라도 그 성공했을 때에 대가가 굉장히 좋다. 보상이. 그러면 밀어붙여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기업가입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많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낮지만 그 성공을 거두었을 때 대가가 또는 보상이 굉장히 크다. 그럼 베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아니면 그래서 책상머리들하고 기업가의 머리 구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책상머리는 51%가 아니라 99%의 성공 확률이 있고 그 나머지 실패 가능성 1%에 대해서도 무슨 국가가 보증을 한다든지 누군가 책임을 지면 그때 투자해라는 게 말하자면 책상 물림들의 요구죠. 근데 기업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기회라면 이미 다른 사람이 다 하고 있죠. 누군가가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 때는 가능성 제로인 사업들입니다. 그랬으니까 아무도 안 하죠. 그 가능성 1%를 가지고 점점 키워서 3%로 만들고 5%로 만들고 40%로 만들고 50%로 드디어 70%로 만들 때 그 창업가 그 벤처인에게 큰 말하자면 보상이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부정한다. 야, 너 실패할 가능성이 51%라는 걸 알았지? 예. 그건 넌 사기죄야. 사기죄라고요? 그 묶여 들어가는 거죠. 그 지금 묶여 들어갔습니다. 김인식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강만수를 엮어 넣어서 무슨 대어를 물었다. 전 MB 시절에 실세 장관이었으니까 무슨 대어입니까 그게? 무슨 대어입니까? 무슨 죄로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검사들이 요즘 온통 난장판입니다. 난장판. 난립니다. 검사들이. 왜들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나쁜 놈들은 다 놔두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